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4명의 여성 작가가 진솔하게 풀어낸 이야기 9단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9단어는 강사로 활동하는 4명의 워킹맘 홍성미, 유수진, 이경아, 김혜원 작가님이 각자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9개의 키워드에 대해 에세이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나이, 무식, 터닝포인트, 인연, 센 척, 첫 경험, 고백, 명언, 좋아하는 것. 이 9개의 단어를 저자 각자가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총 36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주제지만 저자마다 경험과 해석이 달라서 한 단어가 얼마나 다양한 의미와 감정을 담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나이라는 키워드 앞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을, 누군가는 새로운 출발을 떠올립니다. 고백이라는 단어를 통해 누군가는 첫사랑을, 누군가는 오래 묵은 진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단어가 저마다의 인생에서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이 책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9단어는 작가님들의 솔직함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겉으로는 멋진 강사, 멋진 엄마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나 겪는 고민과 실수, 성장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작가님들은 그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꺼내어 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를 받게 되죠. 이 책의 또 다른 특별함은 참여형 구성이 있습니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독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써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떠오른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남기다 보면 책과 나의 삶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9단어는 단순히 저자들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단어를 발견하게 해요. 특히 워킹맘 혹은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이들에게 큰 공감과 용기를 줍니다. 처음 책을 펴낸 4명의 작가님께서 꾸밈없이 솔직하게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진정성이 이 책의 가장 큰 힘입니다. 평범한 단어가 특별해지고 작은 이야기가 깊어지는 순간 9단어는 그런 조용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9단어는 무엇인가요? 이 책을 통해 나만의 단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살아보니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그저 철없던 10대, 모든 것이 불안했던 20대, 도전의 연속이었던 30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40대.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만큼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젠 어린 나이로고도 할 수 없는 내 나이 부록. 그 시간을 걸어오며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일까? 램프의 요정 진이가 나타나 20대의 나에게 한마디만 전하고 올 수 있게 해줄 테니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을 전할 것 같다. 성미야, 제발 눈치 좀 그만 봐. 나의 20대는 눈치 딱지 컬렉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눈치 보며 사는 게 일상이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학창 시절에 돌아가셨기에 실상 난 고아였는데 그 고아라는 두 글자가 날 위축하게 만든 첫 번째 눈치딱지였다. 나는 꽤 명랑한 여대생이었다.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성격이 밝은 것일 뿐 그렇다고 특별히 튀는 행동을 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는 외모와 패션으로 교수님이나 선배들에게 이유 없이 찍히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은 선배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려가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선배가 나에게 부모 없는 애라는 표현을 했다.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반항할 수도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소문은 학과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었다. 겨우 20살. 나에게 그 소문은 상처였고 고통이었다.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는지 알 수도 없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다. 입학 때까지만 해도 발랄했던 나는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강박은 친구들 사이에서까지 나타나게 됐고 행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본 적이 없었다. 날 보는 좋지 않은 시선이 두려웠다. 늘 의지와 상관없이 양보와 배려를 무기처럼 꺼내었으며 그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가 생긴 시발점이 바로 그때였다. 대학 졸업 후 서울 강남에서 잠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함께 일하는 동료 선후배 대부분은 서울권 4년제 대학 출신이었고 나는 지방 전문대 출신이었다. 덜어는 명문대 졸업생도 있었는데 믿기 어렵게도 내가 그중 일머리가 가장 좋았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순간마다 항상 내 의견이 선택되었고 하필 전문대 주제에 쓸데없이 아이디어가 뛰어난 나는 또 하나의 눈치딱지를 얻어야 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그 칭찬이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하게 여겨졌고 그런 상황이 싫어 회사에서 서서히 입을 닫게 되었다. 그렇게 무의미한 회사 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차라리 이곳을 떠나는 편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퇴근길에 무작정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입사한 지 딱 3개월 만이었다. 그 후 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며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을 떠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당시 결혼을 너무 원하던 남자친구의 속전속결 추진력이 발동하는 바람에 거절 한번 해보지 못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하게 됐다. 그 계기로 그간 쌓아올린 서울 생활은 막을 내렸다. 26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민이었다. 남편과 나는 결혼식만 간단히 올린 후 캐나다로 함께 유학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어차피 한국에서 살 것이 아니었기에 집과 혼수를 따로 장만할 필요가 없어 잠시 지낼 단기 임대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하지만 비자 문제와 함께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면서 이민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살 곳이 없어진 우리 부부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대전에 있는 시댁으로 내려가 얹혀 살게 됐다. 시부모님과 벽 하나를 두고 신혼생활을 해야 했던 나는 일어나는 것, 밥 먹는 것, 씻는 것, 잠자는 것까지 어느 하나 마음 편한 게 없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머리가 길어 다듬으러 가는 것도, 심지어 동네 편의점에 가는 것까지 모두 허락받았다. 2년의 합가 기간 안에 자연스레 아이가 생겼는데 친구나 친정 식구들이 아기를 보러 오는 날이면 행여나 어머님 아버님께서 불편해 하실까 노심초사 눈치만 살피느라 그간의 근황을 전하는 둥 마는 둥이었다. 그렇게 나의 20대 후반에는 시댁살이 딱지가 붙었다. 눈치 딱지 모으기 대잔치를 벌이던 내 20대의 삶. 그렇게 살아온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하기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딱히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혼자 괜히 주눅 들었던 일들도 많았다.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부모님이라고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편하셨을까? 나의 그 모든 행동은 불편함을 핑계로 어쩌면 내 마음 편한 길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눈치 보느라 한 그 모든 선택이 그때는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했다. 그런 내가 사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사업인데 말이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리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 남의 시선이 두렵고 남 입에 오르내리는 나의 이야기가 두려워 20대 전부를 눈치 인생으로 살아온 나. 30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딱 30이 되던 2014년 봄, 사업자를 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 죽는 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일은 무료였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기에 사실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주변의 말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었다. 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돈으로? 맞다. 정말 쥐뿔도 없었다. 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달라진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20대 내내 아주 절실히 깨달았기에 그런 말에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했다. 남 눈치 볼 시간까지 아껴 도전하고 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말 그대로 새파랗게 젊다는 게 나의 사업 미천이었다.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집으로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 가치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 당시 나에게 가장 큰 결핍은 돈이었으니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과 없어도 해결 가능한 것들을 빈 노트에 쭉 적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해결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도장 깨기를 했다. 첫 번째 도장 깨기는 대학 진학이었다. 교육업 대표자의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업이라는 것이 못내 아쉽기도 했고 늘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에 선뜻 도전장을 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사이버 대학에 편입하고 이어 석사까지 총 6년 동안을 쉬지 않고 학업과 사업을 병행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그 기간 동안 부족한 경력을 쌓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았다. 적은 보수에도 눈치 보지 않고
감사해하며 강의했다. 누군가에게 나 강의하는 사람이니 강의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말도 거침없이 하고 다녔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길을 걷고 있는 과정이라 여기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남의 눈치 속에서 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간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성과 만남을 결정할 때도 남의 눈을 신경 쓴다. 하다못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본인이 먹을 식사 메뉴를 정할 때마저 그렇다. 그리고 그것을 배려나 양보, 때로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다. 그러다 보니 간혹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려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선택한 것에는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내가 음식 메뉴를 정하고, 미팅 장소를 정하고, 여행지를 정하고, 만남과 이별을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자. 그 순간, 순간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분명 자책이 따를 것이다. 그 선택으로 받게 될 타인의 시선과 원망, 그리고 그 순간을 직면했을 때의 난처함과 민망함. 우리가 눈치 보는 것은 어쩌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사업자를 내고 10년이 흐른 지금의 내 삶은 그때와는 아주 많이 달라졌다. 통장 잔고도, 집의 평수도, 그리고 회사 규모도, 심지어 주변의 몇몇 지인들은 내 인상도 달라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때 그 회사는 개업 딱 3년 만에 법인으로 성장했고, 최종 학력 전문대 졸이었던 나는 2023년 박사 진학을 했다. 20대에는 몰랐지만 30대에는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본인의 선택이 죄를 짓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핀잔받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 싫어할 사람은 100번 양보해도 나를 싫어하게 되어 있고, 좋아할 사람은 눈치 보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곧 도전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나이의 가속도 구간이 다가온다는 것.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나 상황이 아닌 의지였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의지는 나이가 들수록 꺾인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젊은 지금을 미천 삼아 조금 더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선택의 끝이 낙원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삶에서 나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남 신경 쓰느라 포기하는 시간보다는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인생을 설계해 보아도 괜찮다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이겨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일. 그것이 나를 눈치 보게 만든 사람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두 번째 20살. 두 번째 20살. 20대에 결혼과 육아를 계획하는 동생들은 잘 들어봐. 사회인으로 제일 잘 나갈 것 같은 나이가 딱 30인지 알았어. 그래서
30살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 막상 나의 30은 두 아이의 엄마로 기저귀를 갈고 있더라. 더 힘든 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던 거야. 특히 첫째 딸에게 엄마가 되는 훈련을 호되게 받았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하게도 밤 11시면 알람 울리듯 울기 시작해. 아침 6시가 되어야 그치더라. 정말 신기했어. 더 신기한 건 1분도 안 쉬고 울 때야. 나도 함께 울었지. 그렇게 100일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더라. 결혼 전보다 더 날씬한 몸매로 변했어. 그건 딸에게 고마운 점이야. 그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포크댄스 강의 섭외가 들어왔어. 모든 동작을 단시간 안에 암기해야 하고 몸에 익혀야 하고 또 설명까지 해줘야 하는 미션이었지. 완벽주의인 나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기에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머릿속으로 동작을 반복했어. 그때 우리 딸이 선뜻 파트너 역할을 해준다기에 딸과 손을 잡고 연습했지. 포크댄스는 파트너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 여기서 잠깐. 그 사이 나에겐 아들이란 존재까지 생겨서 2살짜리 막내를 아기띠에 메고 춤 연습을 했어. 베란다 창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아주 가관이었지.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이 나이 먹고 내가 이 짓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땐 아주 젊고 생생한 나이였어. 대부분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아주셨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한다지. 나는 조금 달랐어. 출산하고 갓난 아이를 키우면서 친정엄마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았어.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그 마음을 알겠더라. 아이를 늦게까지 돌봐주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돌봄 교실 시간은 5시까지였어. 한 번은 강의가 끝나자마자 정장 차림에 뾰족 구두를 신은 채로 행여나 늦어질까 불이 나게 달려갔어. 역시나 우리 아이만 덩그러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더라. 너무 미안했어. 그렇게 뛰다 보니 운동장에 다다랐을 때 숨을 고르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머릿속에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어. 아, 엄마도 맞벌이로 우리 키우느라 엄청 힘드셨겠구나. 단순히 육아만으로는 친정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없었는데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니 친정 엄마의 지나온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커리어우먼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가정에서는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동시에 잘 해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나만의 욕심은 아닐 거라 생각해. 누구나 가끔 자신의 역할이 버거울 때 있잖아.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삭막한 이 현실.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어. 뒤돌아 생각해보니 걸음마 배우던 시절이 그립더라. 그땐 그냥 먹여주고 놀아주기만 하면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지금은 사춘기 고민 상담, 진로 상담까지 신경 쓸 게 왜 이리도 많은 건지. 정신 차려보니 내가 벌써 40이래. 세상에나. 어릴 적 나에게 40이란 존재는 그냥 나이 든 아줌마밖에 안 떠올랐는데
막상 내가 그 처지가 되어보니 이것 또한 별거 없더라. 그냥 살다 보면 나이를 먹고 숨 쉬다 보면 나이를 먹고 내가 나이를 먹는 건지 나이가 나를 먹는 건지 그땐 못 모르고 참고 견딘 일들을 지금 와서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애쓰면서 키워놨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순 없지. 20살 때 못해본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양할래.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듯이 내가 밟아온 흔적에 대한 값진 추억이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차라리 앞으로의 삶을 더 잘 살래.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인생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설계하는 중이야. 50대, 60대의 나이에도 찬란한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제부터 나는 두 번째 20살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래. 나이를 숫자로 먹지 않는 것. 엄마 나이가 되면 어때? 그 나이에도 삶이 재밌어? 조금 어리석고 우스운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훗날 엄마의 나이가 된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지 궁금했다. 왠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처럼 느껴졌으니 말이다. 그래서 지금 엄마의 삶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엄마는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지금 제일 행복해. 밥 차리기 귀찮은 날에는 아빠랑 단둘이 오붓하게 먹고 들어가면 되고 여행도 자식들 다 키우고 떠나는 여행이니 너무 홀가분하고 재밌어. 이번 주말에도 같이 모임하는 사람들이랑 바닷가로 떠나. 또 놀러가? 나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 젊은 우리보다 여기저기 더 많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엄마는 말했다. 엄마도 어릴 때는 할머니를 보면서 엄마 나이가 되면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변을 보니 아주 건강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냥 앞으로도 엄마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 너무 좋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엄마의 말처럼 그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창시절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어른의 모습도 현실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10대에 그려왔던 20대는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예쁜 옷에, 예쁜 구두에 화려하고 빛나는 그런 여자였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30대에 드러나서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에 푹 뒤집어 쓴 모자가 편한 20대. 여전히 노느라 바빴던 20대.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하기만 했던 20대였다. 물론 모든 20대가 그런 것은 아니다. 30대는 조금 달랐을까? 여유가 있는 삶을 보낼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유독 시간 관리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촉박한 하루를 보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이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전히 불안한 30대를 지내왔다. 어른이 된 나를 보여주는 것은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 숫자였다. 숫자를 보고 있자니 나이 먹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만 있었다. 나이 먹고 왜 저럴까?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
나이가 들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다거나 나이에 맞는 여행지, 나이에 맞는 음식점 등등 일상에서도 구분을 지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에 구분 없이 패션의 자유로운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끔 커피숍이나 식당에 방문했을 때에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계셔서 한참을 기다린 일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 번은 신랑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들어갔다. 그 안에서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운동하는 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결국 지쳐서 헬스장을 나온 건 우리였다. 숫자로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턴이라는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 이 영화에서는 70세 시니어 인턴이 등장하는 것이 가장 흥미롭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많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전달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여 뒤돌아서 돌아오는 일도 있다. 오히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만들어서 그 시간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예를 들면 음식 한 가지를 먹어도 예쁜 접시에 담아서 먹는다거나 좋아하는 음악과 술을 한잔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다. 느긋하게 즐기며 나이를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충분한 것, 결국 나이는 알아서 꾸준하게 잘 먹고 있으니 해마다 내가 몇 살인지 곱씹기보다는 나이에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싶다. 아홉수 콤플렉스. 어릴 적 나는 약간 까무잡잡하고 말랐었다. 그리고 야무지고 민첩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100m 달리기 1등 도장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청백 계주의 대표주자 역시 놓친 적이 없었다. 롤러스케이트 대회, 높이뛰기 대회, 널뛰기 대회 등 운동신경 하나는 빼어나게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활동적이었던 나는 앉아서 하는 놀이보다 매일같이 뛰어놀기 바빴다. 아파트 앞마당에서 이웃 사촌들과 땅 따먹기, 고무줄놀이, 얼음땡, 말뚝박기 같은 게임을 할 때면 주장들은 나를 먼저 뽑아가려고 했었다. 날렵하고 재빨라서였을까? 평소에 넘어질 뻔하거나 다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는 크게 다치거나 상처나는 일은 드물었다. 1993년 하면 꿈돌이, 한빛타워, 대전 엑스포가 떠오르는데 그때 나는 9살이었다. 우리 집 앨범 한편에 그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진 속 내 모습은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으로 두 손엔 하얀 붕대를 감고 있다. 대전 엑스포를 기념하며 찍은 사진이지만 한빛탑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맑은 얼굴, 그리고 붕대를 감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 여느 때와 같이 아파트 앞마당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다. 아랫집 사촌동생을 세발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뒤에서 밀어주었는데 순간 자전거 앞바퀴가 들리며
뒤로 넘어져 버렸다. 자전거를 받치고 있던 두 손이 그대로 바닥에 쓸려버린 거다. 지금 생각해도 아차 싶은 상황이었다. 후다닥 일어나 손을 들여다봤는데 새하얘진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살갗이 벗겨지면서 속살이 드러난 것이다. 너무 놀란 나머지 쳐다만 보고 있는데 새하얘졌던 살에서 몽글몽글 피가 맺히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간 두 손을 움켜쥐고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아파트 통로, 엘리베이터, 현관, 화장실까지 내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 피가 떨어졌다. 무작정 세면대에 서서 물을 틀고 피를 씻어내니 흐르는 물 사이로 하얀 뼈가 드러나 보였다.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그때 집엔 아무도 없었다. 수건으로 손을 돌돌 감은 채 아랫집에 사는 어르신께 부탁해서 함께 병원으로 갔다. 뼈가 보이는 왼손은 무려 5바늘이나 꿰맸고 손가락 4개를 다쳐버린 오른손까지 양손 모두 붕대를 감게 되었다. 당시 나는 아빠도 엄마도 없이 혼자서 치료받았던 기억이 난다.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부모님을 보고 나서야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1993년에 나는 9살이었고 대전 엑스포가 개최되었고 앨범 속엔 붕대 감은 손으로 V를 한 내 모습이 담겨 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줄만 알아서 더 겁이 났던 9살. 태어나서 가장 크게 다쳤던 나의 9살. 처음으로 나도 죽을 수 있구나를 느꼈다. 2003년 사춘기의 끝무렵이었다. 다 큰 어른인 양 행동했지만 미숙했던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다. 그때 나는 왼쪽 눈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집에는 가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들어가기엔 엄마를 볼 용기가 안 났다. 나보다 더 걱정할 엄마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다 집에 들어갔는데 기다리던 엄마가 눈빛으로 나를 살피는 게 느껴졌다. 무심한 듯 퉁퉁거리며 얼굴을 휙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시 생각해도 엄마는 못 속여 어떻게 다 알까 싶다. 내 방문의 틈을 놓치지 않고 따라 들어오는 엄마를 보고 나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개를 푹 숙인 내 모습을 그저 바라봐 주시며 어떠한 성화도 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를 달래며 괜찮다고 안아주시던 엄마. 얼굴을 보여주니 많이 놀라신다. 엄마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안과에 가서 치료받았고 대략 전치 4주가 나왔다. 거봉보다 시퍼렇고 붕어만큼 부은 눈으로 1달 정도를 보내었다. 후유증 없이 나아서 다행이지만 반대쪽 눈이 더 또렷하고 예쁜 것 같다. 태어나서 2번째로 크게 다쳤던 고등학교 3학년. 방심했던 이때 나는 19살이었다. 2013년 일장춘몽. 청춘이 영원할 줄 알았고 인생은 언제나 젊은 봄날일 줄 알았다. 10대가 엊그제 같은데 그새 나는 29이 되어 있었다. 어릴 땐 더욱이 30이란 나이가 멀게만 느껴졌고 30이면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을 줄만 알았는데 청춘의 날들이 꼭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졌다. 10대엔 20대가 되기를 기다렸다. 순정 만화를 좋아했던 탓일까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고
어른에 대한 환상과 상상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30이 되면 모든 걸 잃었을 줄 알았는데 막상 29이 되고 보니 생각과는 다른 현실투성이었다. 한 손에 명품백을, 다른 한 손엔 서류를 들고 뾰족 구두를 신은 커리어 우먼을 상상했고, 멋진 자동차, 독립해서 혼자 살 집도 생기는 줄 알았다.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 달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꿈꿔온 것과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초등학교 땐 군인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쓸 계기가 많았다. 언제나 편지는 군인 아저씨께로 시작한다. 군인이면 당연히 아저씨인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알게 된 사실은 20살이 갓 넘은 젊디 젊은 나이였던 것이다. 그런 내가 군인 아저씨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30대가 된다니. 20대에 바라본 30은 뭣 하나라도 완성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인생 창고엔 미완성만 가득했다. 지금 와서 보니 나이 30에 인생을 정산하려 한 게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때의 나는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조급하고 아쉬운 마음뿐이었다. 갑자기 회사에서 강릉으로 발령이 났다. 30 전엔 꼭 결혼할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나이인데 아는 사람, 아는 식당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낼 일이 막막했다. 무엇보다 겪어온 9살, 19살을 생각하며 뭘 하든 어딜 가든 이번에는 몸 좀 사려야지 라는 생각이 가득하기도 했다. 이렇게 걱정이 앞선 채로 강릉 생활은 시작되었고 그런 나를 위해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웠다. 세 번째 9살은 웃으며 보내주자.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나이, 9이란 숫자 따위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믿고 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낼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했다. 9수야, 네가 아무리 쫓아와 봐라. 나를 이길 수 있나?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 덕에 다시 시작했던 공부의 마침표, 고군분투 강릉 생활의 증거, 전임 강사 승진, 식사 자리에서 인연이 된 남편과의 결혼 약속까지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었다. 무엇을 한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 있을까? 참 정의하기 나름이더라. 미완의 숫자 9에 대한 안 좋은 믿음이 가져온 미신. 어른들은 9수를 조심하라고 했다. 결혼도 사업도 중요한 일도 수에 의미 부여를 하고 꺼려왔다. 이렇듯 9수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배어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마음 아닐까. 29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해냈고 이제 더 이상 9수 컴플렉스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다. 최고 높은 숫자 9를 지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듯 9는 나의 앞자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준다. 이렇듯 내 경험들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앞으로도 9을 넘어 성장해 나갈 것이다.